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자면은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입니다. 상당히 철학적인 문장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장을 영어로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 가정법 장에 보시면 야, 이거는 진짜 뭐지 싶은 게 있죠. 예, 그런 표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were-to 가정법이라고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 그리고 어떤 원리인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ere-to를 이해하시려면은 be-to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be-to 용법이라고도 문법책에 많이 나오죠. 예, 이것의 정확한 원래 원리가 뭐냐면은 be와 to를 각각 만약에 번역을 하게 되면 be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뭐 존재하다, 뭐뭐로 존재하다, 그 다음에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다, 또는 어디에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하죠. 그리고 to는 어디로 향하는 그런 그림을 가진 그런 단어일 뿐입니다. 그래서 be-to는 어떠한 쪽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그 그림에 가장 가깝습니다. 자, 예시를 먼저 들어보면은 you are to leave now, 이런 표현은요, 너는 지금 떠나야 한다, 이렇게 의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you are to leave, 이거를 직역을 하면 너는 떠나기로 되어 있다 정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be-to 용법은 그냥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의역을 해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현재 사실, 즉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이것의 반대의 가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바로 이 비동사를 하나 후퇴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비동사는 인칭에 따라서 형태가 다 다르죠. 과거형일 때는 어떤 경우는 was고 어떤 경우일 때는 뭐 were이고 이렇게 형태가 다 다른데, 진정한 가정법이란 이거를 전부 다 were로 통일시켜버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were로 바꾸고 바로 뒤에다가 to를 붙여서 were to라고 우리가 가정법 표현을 쓰는 거에 불과합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if you were to leave now,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 될까요? 만약에 네가 지금 떠나기로 되어 있다면, 또는 뭐 떠나야 한다면 이라는 정도의 뜻을 갖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그럴 작정이라면 정도의 뉘앙스를 표현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런 were to가 되겠고요. 이렇게 비동사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were로 후퇴해서 쓰기 때문에 이것이 가정법장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럼 이런 문장을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가 만약에 지금 떠나고자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상당히 철학적인 문장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장을 영어로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말을 그냥 얘기를 하면은 what is the reason 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사실이 아니라 어떠한 가능성 정도로 본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역시 비동사를 하나 후퇴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what were the reason, 이런 말이 만들어지겠죠. 예, 이게 이제 중세 영어에 가깝습니다. 셰익스피어 시대 사람이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런 말을 한다면은 what were the reason 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현대 영어에서는 이런 경우에 비동사 앞에다가 조동사의 과거형을 갖다가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일반적으로 would를 써서 what would be the reason, 이렇게 표현하시면 혹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런 식의 약간 나의 의혹 같은 그런 질문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네가 지금 만약에 떠나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그럼 영어로 if you were to leave now, what would be the reason?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were to와 관련해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live as if you were to die tomorrow, learn as if you were to live forever. 자,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자면은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입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인데, 그 유명한 그 마하트마 간디가 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냥 if가 아니라 as if를 썼을 때 느낌이 좀 다르죠.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정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간디의 명언은 as if, 이걸로 표현을 해야 맞는 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if를 쓰면 되게 웃긴 말이 돼버립니다. live if you were to die tomorrow, 그러면 네가 만약에 내일 죽을 거라면 살아라, 이런 말이 되니까 여기는 as if가 들어가는 건데요. 사실 as if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 질문이 많았습니다. 일상 대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인데, 제가 예전에 제 친구한테 야, 너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I live
live as if tomorrow doesn't exist. 나는 마치 내일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 그러니까 얘는 아주 열심히 살거나 진짜 대충 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doesn't가 아니라 만약에 하나 후퇴를 시켜서 didn't로 바꾸면 I live as if tomorrow didn't exist. 이런 말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내일은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이제 후퇴를 시켰을 때 과거형으로 이렇게 바꿨을 때 현재형으로 그냥 썼을 때랑 뉘앙스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은 진짜 가끔 남한테 되게 엄격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도 엄격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기한테는 되게 관대하고요. 남들한테만 되게 엄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진짜 짜증이 막 밀려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께서 혹시 이런 말 하고 싶으시지 않으셨나요? 마치 너는 살면서 실수 한번 안 해본 것처럼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지 좀 말아라. 자, 이거를 영어로 해본다면은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나한테 그딴 식으로 얘기하지 마.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Don't talk to me like that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니까 as if 라는 말을 붙여보고요. 그 다음에 네가 살면서 한 번도 실수를 안 해본 것처럼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쭉 그래 왔다라는 그런 현재 완료 표현을 써서 You have never made a mistake 이렇게 말씀하시면 실수를 안 해본 것처럼 이건데 실수를 진짜 하나도 안 해본 것처럼 그러면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single이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as if you've never made a single mistake 네가 실수라는 거는 하나도 안 해본 것처럼 이런 말이고 뒤에다가 네 평생에 걸쳐서니까 in your whole life 라고 붙여주시면 가장 간단하게 마무리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쳐보면은 Don't talk to me like that as if you've never made a single mistake in your whole life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여러분께서 많이 써먹으시라고 제가 일부러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이제 in case라는 표현을 알아볼 텐데 이 표현은 이제 구어체에서도 많이 쓰고 문어체에서도 많이 쓰는데요. 일단 제 머릿속에는 in case란 말은 뭐뭐 할 경우에는 또는 뭐뭐 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 정도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한 여행 사이트에서 퍼온 문장을 하나 여기다가 써볼게요. In case that your car breaks down during your rental period, your car rental agency will replace it. 당신의 차가 렌트 기간 중에 망가졌을 경우에는 자동차를 빌려준 쪽에서 바로 교체를 해드립니다. 이게 이제 어떤 지역을 여행할 때는 역시 렌트차가 최고죠. 이런 식의 일종의 광고 문장인데요. 딱 이 예문으로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in case that에서 that은 생략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구어체에서 이렇게 진짜 많이 써요. In case you need me, 네가 나를 필요로 할 경우를 위해서 I'll stay here. 나는 여기에 머물겠다. 이런 말은 진짜 배려심 가득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헤어진 애인을 잊지 못해서 뭔가 질척거리는 사람이 할 만한 그런 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n case 뒤에 of를 넣어서 바로 명사를 넣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런 문장인데 in case of fire, use the stairs. 화재 시에는 계단을 이용하시오. 영어권에 가시면 주로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진짜 많이 써 있습니다. 불이 이미 난 게 아니기 때문에 in case of fire 이라는 표현도 어느 정도는 가정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보신 예문에서 모두 눈치를 채셨겠지만 글을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in case가 들어간 표현들의 경우에 굳이 동사를 후퇴 변환까지 시키지는 않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나 해서라는 말이 영어로 just in case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in case를 그냥 이용한 하나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도 오지 않는데 제가 갑자기 우산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저쪽에서 너 왜 우산 들고 가? 비도 안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이제 받아칠 수 있는 말이 바로 just in case 이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라는 말이죠. 그 뒤에는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라는 말은 생략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suppose나 supposing 이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자, 이 표현은 그냥 뭐뭐라고 가정하면 이라고 해석을 하면 가장 자연스러운데 문어체, 구어체 모두 다 잘 쓰입니다. 자, 저희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suppose 또는 supposing 하고 뒤에는 that 생략할 수 있고요. You are going hiking tomorrow with your friends. What would you bring? 네가 내일 만약에 친구들과 등산을 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뭘 가져갈 거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는 뭔가
뭔가 뜬금없이 뭔가 심리 테스트 같은 걸로 진짜 그냥 만약에 내일 네가 친구들이랑 등산을 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평소에 무인도에 가서 살아야 된다면은 만약에 그러면은 뭘 가져갈래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if you are going hiking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if you were going hiking 이런 식으로 후퇴를 시켰죠. 이렇게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를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평소에 친구들과 등산을 되게 자주 가는 사람한테 연휴를 맞이해서 진짜로 이 친구가 등산을 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럴 때 만약에 이런 문형을 한번 써본다면은 suppose 또는 supposing 그리고 that은 생략 가능하고요. You are going hiking tomorrow with your friends. What will you bring? 내일 친구들이랑 등산을 가면은 너 뭐 가지고 갈 거니? 이렇게 그냥 직설법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제 가정법이라는 거는 화제의 심리 상태가 진짜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발화를 하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수학 공식처럼 여기고 약간 영문법 결벽증에 걸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가능성이 좀 있는 경우는 그냥 현재형으로 그냥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고 진짜 안 그럴 거다 뭐 그런 경우는 후퇴 변환을 해주시고 이렇게 뉘앙스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이 마음에 드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